피의자 정성현의 자백과 피해자 부모님의 진술로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07년의 크리스마스 날 정성현은요, 대리운전을 마치고 오전 9시에 군포시의 한 인근 술집에서 자신의 대학 선배와 오전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요, 낮 12시경이었어요. 오자마자 잠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혜진이와 예슬이는 이때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녀서 이미 아는 사이였죠. 이날은 크리스마스여서요, 두 아이가 집 근처의 교회에서 열렸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뒤에 오후 1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와서 5시까지 주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것이 아파트 상가 주인에게 최종 목격이 됩니다. 이 사이 정성현은요, 오후 4시에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일어난 뒤에 다시 소주 2병을 마셨고요. 6시에는 담배를 사러 집으로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때 귀가 중이던 이혜진과 우예슬을 마주치게 됐던 거죠. 술에 취한 정성현은요, 범행 욕구가 일었었겠죠. 두 아이를 구슬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온 뒤에 1시간가량의 성추행을 시작했어요. 오후 7시가 되자 정성현은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이 피해 사실을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사시키고요. 8시에 철물점으로 가서 시신을 토막낼 톱과 유기에 사용할 물건들을 구매한 뒤에 렌트카에서 차를 빌려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때 본드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환각 상태에 빠진 뒤에 다음날 26일 오후 오전 2시까지 집안 화장실에서 이 살해한 아이들을 톱으로 토막내기 시작했어요. 사체 절단이 끝난 정성현은 먼저 이혜진을 차례 실은 뒤에 수원시 권선구 인근의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우예슬을 차에 실어 안양시의 저수지와 하천을 돌며 나눠 버리고 나서 렌터카를 반납하면서 범행을 마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으로 남겨지는 부분, 의심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렌터카는 사용 시에 이동 주행거리가 차에 기록이 됩니다. 차에 기록된 주행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검거된 정성현의 자백만으로 주행거리를 따져봤을 때는 120km 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60km의 이동거리가 비죠. 이것을 이유로 어떤 제3의 추가 범행 장소가 있지 않을까, 또는 공범 제3의 인물과 접선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요, 검찰에서는 차를 빌려오고 돌려주는 과정과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를 찾아 헤매던 이런 거리들을 감안해서 범행을 입증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60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범죄 현장이 된 안양에서요, 서울 시청까지 왕복을 하는 정도의 거리예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가용으로 시간상 2시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프로파일링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은 그동안의 범인들이 살해 후에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들은 대부분이 이미 자신이 알고 있거나 사전에 범행을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던 장소들입니다. 이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정성현은 이미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안양 지리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유기장소를 찾기 위해서 60km를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힘든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성현이 예상 밖의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장소를 찾아 헤맸을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의자인 정성현은 어떤 사람일까요?
1969년 7월 14일 충청남도 보령 출생이에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가정으로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폭행을 통한 학대를 꾸준히 받아왔었고 이것이 학교에서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학교까지의 성적은 그래도 우수한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중학교 때 가족이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이때부터 가정불화가 심해지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성현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 어머니가 생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성현은 다시 언제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또 친자식들보다는 어머니의 이복 형제들을 더 편애하자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갔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 채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성인이 되면서 대학교 가면서 몇 차례 이성교제를 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성교제에서 모두 실패하게 돼요. 이것들이 어떤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라는 배신감과 어떤 이성교제 실패에서 여성에 대한 분노로 변질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2006년이었는데 동거녀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한 건 아니고 38살이었는데 당시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 그래요. 근데 동거녀의 사망으로 결혼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자 어떤 여자친구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이것들이 결국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번지게 되었고 여성에게 범행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이상관을 내비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진 양의 시신이 발견된 후 2008년 3월 16일에 정성현이 검거가 되면서 이혜진 양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우예슬 양은 첫 발견 후 한 달간의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시신의 일부를 모두 찾지는 못한 채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게 됐고요. 한 달 뒤에 화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가 되는 2014년 3월에 이혜진 양 사망 후 아버지가 5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딸의 사망 후에 회사를 그만둔 뒤에 술에 의존하면서 버티던 도중에 지병을 얻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이건 혜진이 사진이고 예슬이의 장례식이나 영정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정성현이 검거가 되고 난 후에 장례가 치러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검거가 됐으니까 범인이 언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탓에 보도자료가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인 여성과 아이 둘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정성현은요 재판에서 결국 사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성현은 자신의 범죄 행위로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수감 도중에 2014년 10월 10일이었는데 언론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정성현이. 소송 내용이 정성현이 초등생 2명과 1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여 사형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어요. 이런 보도 내용을 본 정성현은요 자신은 강제 성추행 혐의인데 보도 내용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과 부녀자 사망은 상해치사였지만 언론에는 살해했다라고 소개가 된 점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고 주장하며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됩니다. 정성현의 범죄는
여성에 대한 반감과 분노, 복수심이 섞인 채 벌어진 사건이지만요. 범행 대상은 정작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을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자신의 자백으로는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정성현은 이미 자신이 피해자였죠. 가정과 학교로부터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것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었고 결국 스스로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곳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이때 가진 잘못된 생각들이 어른이 되면서 여성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잔인성을 드러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고작 성인에게 제대로 저항도 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내비친 점에서 치사하기까지 한 정성현의 범죄 행각은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형받아 마땅한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2007년에 있었던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대 미해결 사건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정성현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치하는 점들이 꽤 많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19세의 제이라고 공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니셜이 정성현과 일치하죠, 이 점이.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범인을 프로파일링 할 때 첫 범행 시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첫 범행 날짜는 1986년 9월 15일이에요. 19세에 첫 범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인데요. 이 당시에 정성현의 나이도 19세로 일치를 하고 있고요. 화성 사건에서 정액 반응으로 드러났던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이고 정성현의 혈액형도 B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현이 범행을 벌였던 지역은 안양이죠. 여기서 화성까지는요,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의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정성현이 범인이라면은 자신의 직접 자백 이외에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현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수감 중인 사형수이고요. 이 정성현이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백을 만약에 범인이라면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이 정성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